저는 이번에 이제 트리 베이스드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 툴이라는 논문을 리뷰를 했고요. 티팟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티팟을 리뷰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논문들이 베이지안 최적화를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이 티팟은 제너레이티브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기법을 통해서 머신러닝 최적화를 수행했는데 유전 알고리즘이란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능이 좋은 것들을 자른 다음에 여기에 뭐 약간의 변형 혹은 좋았던 모델 간의 뭐 상호 교류, 좋았던 점을 뭐 서로 요소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세대에 걸쳐서 더더욱 좋아지게끔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건 추후에 또 자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티팟은 사이킨러닝, 제일 유명한 사이킨러닝,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파이썬 패키지 중에 하나고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으로는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유명한 거는 다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KNN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피처 전처리 오퍼레이터도 스탠다드 스케일러, 뭐 로버스트 스케일러 등등등. 피처 셀렉션도 뭐 셀렉트 K 베스트, 컬시브 피처 엘리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팟의 같은 경우에는 미싱 발루 임퓨테이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미싱 발루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싱 발루 임퓨테이션이 그 데이터 사이에 미싱 발루, 그러니까 뭐 비어있는 발루가 있다면 뭐 주변에 평균값을 넣는다거나 이런 이 미싱 값을 알아서 추정해주는 기능인데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팟에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주가 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의 예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셋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셋에서는 PCA라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뭐 다른 거에는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 컴바인 피처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합치고 K 베스트 피처를 고른 뒤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좋았던 파이프라인은 남기고 나빴던 파이프라인은 삭제를 통해서 하는 유전 알고리즘의 사용이 되게 되고요. 요 파이프라인이 요거는 이제 논문 측에서 나오는 예시 자료이고 이 파이프라인은 이것처럼 이 두 가지를 컴바인 피처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그 피처 전처리, 리커시브 피처 엘리미네이션이라는 이 피처 셀렉션, 요 디시전 트리까지 가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 거죠. 분류 알고리즘. 이렇게 기본적인 한 줄로 된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아까처럼 컴바인 피처를 해가지고 이번에 피처 셀렉션 없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 세 개를 해야 돼 라기보다는 뭐 어떤 파이프라인에서는 피처 셀렉션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에서는 뭐 이렇게 피처 셀렉션을 피처 전처리를 뭐 두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티팟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클래스 해서
각 레코드별 트루 라벨을 의미를 하고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평가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스, 레코드별 최신의 게스. 이 게스가 어떤 건지 봤더니 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결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게스와 클래스를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룹, 각 레코드별로 이 트레인 셋에 사용된 건지 테스트 셋에 사용된 것이 구분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티팟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제 75대 25로 나누고요. 이것도 물론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5대 25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티팟이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냐, 이렇게 7단계에 걸쳐서 이 티팟 알고리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개의 랜덤 트리 베이스드 파이프라인 생성. 이 트리 베이스드 파이프라인, 아까 여기 보셨듯이 이런 게 아주 랜덤하게 10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100개의 랜덤한 파이프라인 속에서는 이런 한 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컴바인 피처가 한 파이프라인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랜덤한 100개의 랜덤 트리 베이스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확도 같은 게 나오겠죠.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는 낮게 나올 테고요. 그래서 이 100개 중에서 100개 이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상위 20개를 골라서 상위 20개를 고르는 기준은 정확도는 높으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 20개는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이게 1세대라고 할게요. 이게 2세대라고 하면 이 20개만 넘어가서 이 20개가 각각 하나씩 5번씩 복사를 합니다. 다시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 100개를 만들 때 이 5번씩 그냥 단순 복사가 아니라 100개 중에 5%는 자식이 이 20개 골라진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았던 20개를 고른다고 했죠. 이거를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자식들과 오프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다른 자식들과 크로스오버. 이제 개인의 일부 요소들을 다른 개인과 교환 수행을 하고요. 이 100개 중에 90%의 자식은 3분의 1 확률로 요 3개 중에 하나를 수행하게 됩니다. 뮤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서트, 예를 들어서 뭐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요소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피처 셀렉션이 없었으니까 피처 셀렉션을 추가한다거나 인서트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슈링크, 요소 삭제, 그런 피처 셀렉션 중에서 뭐 피처 셀렉션을 없앤다거나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런 식의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치를 변경한다거나 이 작은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이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수행을 해서 제가 오타를 쳤네요. 이게 1부터 5까지입니다. 네, 1부터 5 과정. 다시 여기 100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수행해서 거기서 또 성능이 좋은 탑 20개를 고르고 이 탑 20개는 다시 100개로 복사가 돼서 이 약간의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를 통해 계속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발전을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100세대 동안 진행을 하고요. 100세대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약간 우량한 알고리즘만 남게 됐겠죠. 그 100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데이터를 소개를 해주는데 이 친구들은 150개의
슈퍼바이즈 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셋의 크기는 60개라는 매우 작은 데이터부터 6만 개의 큰 데이터까지 사용을 했고, 피처의 개수도 천차만별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뭐 이진 클래시피케이션, 뭐 0과 1을 구분하는 아니다 맞다를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또한 그 데이터의 종류들도 이미지도 있고요, 시계열도 있고, 유전 이쪽 데이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150개 데이터 곱하기 30번씩 수행을 해서 이 100개씩 100세대당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가 아니고 이 100세대까지 하는데 8시간씩 소요가 됐는데, 요거를 30번씩 수행을 했고, 요게 150개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75대 25로 분리를 했고, 이제 매 수행마다 랜덤 분리를 통해서 30번씩 수행을 하더라도 각각마다 약간 점수가 다르게끔, 왜냐하면 이 랜덤 스플릿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트레인 셋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 그 아큐러시 스코어를 측정을 해서 요거의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오토 SK런이나 이런 좀 상용화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알고리즘 베이지안 최적화를 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500개의 트리를 가진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5개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21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이 티팟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4개는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우수했던 21개 데이터셋, 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이죠. 이 데이터셋에서는 성능 차이가 이제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60%까지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티팟이 랜덤 포레스트보다 거의 뭐 이만큼 훨씬 성능이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열등했던 4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성능 차이가 2에서 5%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 이제 알고리즘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단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전처를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몇몇 데이터에서는 전처를 잘 사용해서 티팟의 성능이 훨씬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힐 발리라는 데이터에서는 랜더마이즈드 PCA를 발견해서 100%에 가까운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티팟은 인간의 지식이나 개입 없이 뭐 150개 클래시피케이션 우수하게 수행했다. 이제 이 티팟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인가 해가지고 티팟 이제 메타러닝을 이제 오토 SK런 같은 경우엔 메타러닝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티팟도 메타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특정 문제에서는 메타 피처를 활용하여 훨씬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그러고요. 또한 티팟 파이프라인이 지금 아예 랜덤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상적인 쉐이프를 만들어서 오토 SK런 같은 경우는 짧고 고정된 파이프라인을 도입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약간 오마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거 말고 다른 유전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오토 ML이 또 있는데, 티팟 말고 요거에서 이제 신호 데이터를 다룰 때는
정해진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티팟도 이제 이상적인 쉐이프를 만들어서 휴먼이 하는 만큼의 경쟁력을 갖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만큼 굉장히 느리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티팟 깃허브에 가보면 이 코드 예시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티팟을 통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오고 로드 디지츠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냥 티팟 클래시파이어라는 메소드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 즉 세대를 몇 세대로 할 것이냐. 아까 뭐 벤치마크 했던 데는 100세대인데 이게 너무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 테스트에서는 5세대만 하고 파퓰레이션 사이즈, 즉 아까 이 오프스프링 할 때 100개 중에 20개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50개만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벌보시티는 이제 뭐 프로그레스 바를 나오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랜덤 스테이트고요. 그래서 피팅한 다음에 스코어에서 근데 이 티팟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가장 좋았던 파이프라인을 파이썬 코드로 또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엑스포트 티팟 디지트 파이프라인.py를 하게 되면 자기네 그 티팟 최고로 살아남은 알고리즘이 어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여기서 뭐 연구자가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벌보시티를 2로 했으니까 이런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티팟 스코어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너무 빠르죠. 5세 동안 진행하고 아큐라시는 0.995가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파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은 끝이 나고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뭐 오토 SK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교가 없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티팟의 경우에는 리그레션 문제에 좀 더 좋다고 하고 오토 SK러닝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알고리즘 하나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쓰고 하나는 이제 유전 최적화를 쓰니까 아무래도 둘 다 사용해 보고서 좋은 걸 사용하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네, 이렇게 티팟 리뷰가 끝나게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은 티팟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리 과정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거를 유전적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쪽이 막 들어갔었지만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거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뮤테이션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날 수 근데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처리 과정에 대한 뭐 셀렉션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트리 기반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예, 뭐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소개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유전 최적화를 사용해서 이게 도출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그쪽에서 좀 공로가 높게 사지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슈퍼바이즈 러닝 말고 다른 뭐 언슈퍼바이즈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안 했죠? 하나만 지금 예, 그런 건 안 150개의 했더라고요.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면 클래스가 있는 애들 그죠? 예, 예, 예. 클래스가 있는 그러면 클래스가 있는 애들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게 아마 논문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그 클래스 슈퍼바이즈드 러닝 위주로 지금 실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그레션도 추가가 되고 계속 발전을 하면서 언슈퍼바이즈드는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하고. 이게 몇 년도였죠? 이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여섯 6페이지 보면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예. 거기서 5%, 95%, 나머지 5%는 어디 안 쓰나요? 100개 예, 중에 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예. 이제 특별한 뭐 수정 없이, 이제 수정을 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 5%는 수정 없이 간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알고리즘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혹시 지금 100개의 랜덤 파이프라인을 계속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예.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다 다시 지금 처음부터 전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그만두는 시점은 따로 없나요? 학습을 그만두는 시점이라는 게 뭐 일정 정확도 이상이 되면 꼭 100번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50번만 진행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한 세대당 예, 한 세대당. 한 세대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시켜놓고 얘네들을 이제 정확도를 비교할 텐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그런 건 딱히 논문에선 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냥 충분히 학습시킨 뒤에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예,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는 예.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다시 똑같은 거를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서 또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코드에서 파이썬 코드로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그 기능 진짜 괜찮네요. 그거는 예. 리드 여기서 파이썬으로 바꿔준다. 또 뭐 질문 있을까요? 요거 그냥 생각으로는 되게 요거 이후에 요거를 개량한 논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티팟 긴 한데 어찌 됐든 어, 뭐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책 중심으로 거의 반이 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래도 스터디했고, 이제 뭐 다음 주만 되면은 책 한 권은 일단 한번 오버뷰 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넥스트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하거나 중간중간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